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박브라더스조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크리스찬 제이 리님이 지금 들어오시는 모습을 유튜브로 보시고는 박용진 의원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오늘 처음 하셨다고. 예, 아이고 자세히 관찰하셨네요. 제가 키가 국방부 기준 180입니다. 행안부 기준으로는 189.2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179점. 네, 그래서 180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TV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은 걸 보실 때는 그렇게 신장이 네. 큰 분이신지 몰랐다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들으시죠. 예, 키가 별로 안 큰 줄 알았는데 꽤 크구나. 직접 만나시면 그러니까 저 직접 만나시면 다 좋아하세요. 예. 좋겠습니다. 큰 키로 성큼성큼 들어오신 박용진 의원과 박성중 의원 두 분. 오늘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슈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 사상 초유의 조치라서 지금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세한 설명은 일부에서 배경 설명은 드렸고 여야 정치인들의 평가입니다. 먼저 박성중 의원님. 네. 정말 드라마에서 우리가 막장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런 막장 드라마보다 좀 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하다. 예. 더 심하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더기 같은 그런 사유로 이렇게 한다는 거. 또 증거라든지 명백한 소명도 되지 않는 사안. 보면은 어떤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구체적으로 뭐인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불법 사찰했다. 채널A 한명숙 사건 무슨 했다. 총장 조사에 협조를 안 했다. 도대체 일반 검사도 일하지 않을 텐데 검찰총장을 놔놓고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제 직무배제 사유로 나온 그 5가지가 다 근거가 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그래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전혀 근거 없이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시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검 간부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당황하고 있다고 그러고 법무부도 기자들 자체도 지금 취재가 잘 안 된다고 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기자들이 보통 이제 잘 이렇게 복도 브리핑을 안 시키는데 네네.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태년 원내대표도 저하고 비슷한 말씀 하시고서는 상황을 잘 모른다. 전혀 발표 전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지금 여당 의원들도 상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징계 절차도 진행이 될 테고 또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테니 그 과정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 발표할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증거 이런 거는 그래도 명쾌하게 제시를 해야죠. 제시된 거는 단순한 글자 몇 마디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유라면 대한민국에 엮지 않을 거예요. 누가 있겠습니까? 검찰총장도 이 정도로 엮는다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 공수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네. 공수처장도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 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엮으려면 다 엮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박용진 의원 말씀하셨지만 어제는 이렇게 5가지 크게 제시했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더 구체적인 사안이 발표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기자회견을 우리 박성중 의원님도 여러 번 해보셨겠지만 기자회견문 발표 내용에 그걸 다 얘기하면 기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별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어제는 바로 기자들이 뒤에 백풀 자료를 네. 어느 정도 남겼어야죠. 네, 그런데 전혀 없는 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별 것이 것처럼 없다. 이제 징계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커다란 사유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어제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요.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대응으로 소송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그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자료들은 박성중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할 거라고 저도 뭐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사유 중에 제일 크고 처음 나온 얘기가 재판부 사찰이거든요.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박용진 의원이 혹시 들으셨던 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전혀 다들 없습니다. 처음 듣는 아.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재판부 사찰은 통상 우리가 검찰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정보 담당관이 있어가지고 예. 통상적인 그 정보를 다 캐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검찰의 그 어떤 다른 자료 이런 걸 삼습니다. 그걸 통상적으로 예전에 네. 그러면 검찰총장들 하면 스크린에 그 당시 조직들을 다 스크린해 보면 네. 거의 그런 사항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에 그면 코걸이, 귀에 그면 귀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예.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통상적인 걸면 귀걸이다. 정보의 어떤 수집이고 이런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 벌어진다 하면은 사실은 변호사와 검사가 다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법적 대리인이 변호사와 그럼 변호사도 저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듯 검사 측도 알아봤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 정도는 알아볼 수 그리고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이라면 예를 들자면 조국 장관 사건, 네. 채널A 사건, 예. 한명숙 사건 뭐 이런 관련해서 국직국장한 대부분 다 여당 사건 아닙니까? 국직국장한 사건에 대해서 전부 정황들 스크린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불법 사찰로 규정하면 당연히 불법 사찰이 되는 것이고 어허. 또 정상적인 어떤 업무의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면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근데 어디까지 받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뭐 일상적이고 통상적이고 관례적이다. 그것이 관례였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지적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것이 말씀하시는 그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이었는지 그걸 넘어서는 수준이었는지도 저도 모르고 박 의원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그 봐야죠.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처음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적에 대해서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충격적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부 장관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여기에 가장 큰 방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70년의 헌정사상에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권을 2번이나 박탈하고 또 이렇게 나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까지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이걸 하겠습니까? 장관과 그 총장이 서로의 어떤 업무 관계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또 서로 뭐 어떤 전화라든지 일반 대화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도를 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일단 두 분도 사실 아시는 부분이 여기까지인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보죠. 불법 사찰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들여다봤다는 걸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알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뭐 자세한 이야기들이 더 나올 테니까 보면서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성중 의원님 네네.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습니까? 하한가 골라왔습니다. 하한가 누굽니까? 또 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또 뭐 관련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결국은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가 예, 오늘 다시 만난다면서요? 예, 오늘 열죠. 오늘 만난다고요. 예, 예. 4차 회의를. 그러면은 이거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모여보자고? 그러시죠. 아, 저 3차 회의에서 박차고 나간 게 여당 쪽에서 박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해산해버리고 임무 종료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한가로 골라온 이유는 네. 공수처법 저희 야당이 글자 하나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그대로 내는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그거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네. 통과를 반대하니까 강제로 통과시킨 겁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일정을 태워서 저도 패스트트랙에 걸려서 지금 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 관여하지 않고 자기들 그대로 통과 글자는 안 고치고 통과안을 3번 회의해보고 또 고치자고 난립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하한가 중에 하한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비토권을 이제 약화시키는 쪽으로 개정을 다시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2가지만 더 설명하면은 네. 사실 이 공수처법 관련해서 통과할 때 여당 의원들이 특히 뭐 사람 이름도 금명할 수 있습니다만 박지우민 의원이나 이상민, 백혜련 뭐 이런 많은 의원들이 네. 이번 공수처법 네. 7명 중에 2명이
그 6명이 돼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예. 2명이 야당이 있으니까 거부권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고. 비토권 거부권 있다. 비토권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야당의 반대에는 절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네. 명백한 임명에 대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해서 저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3번 회의해보고 그냥 법 개정하자고 이달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지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3번의 공수처장 회의, 그 후보 추천의 회의입니다. 네. 2차 회의 때 개우 증거 이틀 전에 내놓고 자료 검토할 자료도 없어 한 5일 후에 18일 날 3차 회의를 했는데 3차 회의의 도덕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재산 관계라든지 뭐 이런 관련 추가 자료를 주체로 하니까 그냥 임무 종료하고 그냥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중재가 오늘 다시 열리는데 정말 이 우리가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으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진지하게 맡겨서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세 번 회의해놓고 열흘 상간에 3번 회의해놓고 안 된다고 그냥 파토 치고 넣는데 이 말이 안 된다. 3번 회의해놓고 안 된다고 해산시켜버린 것이 너무하다.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야당이 조금 합리적으로 문제들을 좀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무조건 들어놓고 반대하고 지연전술 쓰고 이렇게 하다가 여당이 어쨌든 그 나라를 책임져 가야 되고 국민의 개혁적 요구를 법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정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과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사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과정도 저희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요. 국회 운영법에 들어있고 그 법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들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논의하던 과정에 합리적인 공수처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공수처법도 일방적으로 지난 20몇 년 역사 동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만 요구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른바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공수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검찰에 일을 갈았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하.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압니다. 검찰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흔들고 있다. 이거는 뭐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너도 나도 다 알고 여야 보수 진보가 다 아는데 합리적으로 고치려고 하셨어야죠. 그렇게 안 했던 것도 문제고 지금도 비토권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제도 거부권처럼 행사를 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제도 거부권, 예. 공수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출범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너무 많이 보이시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제도 거부권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사를 계속해서 비춰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대한변협 몫으로 들어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추천목 말고 대한변협 회장이 대한변협회 몫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찬희 회장이라고. 이분이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추천위원회가 정치판 같다. 정치판의 연속 같다. 이거 맨날 회의해봤자 결론 안 날 것 같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던데요. 박성중 의원님. 예. 예.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대한변협 회장이라는 분은 네. 대한 변호사의 여러 가지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분이고 그래서 중립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금 3차 회의 동안 네. 행사한 걸 보면은 예. 저희들이 당 추천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를 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관점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전부 여당을 대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권 마음대로 만약 공수처장을 임명하면은 추미애 같은 사람 또 놉니다. 그러면 추미애 같은 사람 또 공수처장 놉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네. 이 공수처가 굉장히 권력 위에 옥상옥의 어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면은 북한의 보위성 옛날에 우리 제5공화국의 국보위 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나치의 게슈타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하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 제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네네. 또 이걸 둔다는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그 박영진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반박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합리적 고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절대 반대한 건 아닙니다. 예. 하도 공수처에 대해서 이 정부가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좀 중립적인 인사, 좀 제대로 된 인사를 한다면 저희를 또 동의할 수 있다고 몇 번을 했는데도 네.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이고요. 패스트트랙 이야기하는데 물론 패스트트랙은 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 네. 330일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중에 100일 이상 잘라먹고 중간에 다 차타하고 한 180일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절차와 기일을 안 지키고 그냥 막 뛰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박근혜 정부나 옛날 그때 그 공수처 이야기가 나왔더란데 옛날 이해창 시대 나왔죠. 그때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검찰에 대한 권한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떤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다.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도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좀 나누자. 예, 예. 이런 데서 저희들은 그 당시 이제 두고 있는 건 특별 감찰관제라든지 공수처와는 다른 차원이다. 다른 그런 개념을 생각했던 거지. 공수처는 훨씬 주장한- 막강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공수처를 주장한 건 권력이.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제도 거부권 지금 자꾸 이제 여당에서 프레임으로 그렇게 몰아가는데 이제 공수처법이 출범한 이상 공수처법이 돼 있는 이상 저희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공수처에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 야당도 인정할 만한 인사를 고르자.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가 안 되면 새로 좀 갈아서 알겠습니다. 새로운 인사에서 좀 우리가 3차에 끝낼 것이 아니고 예. 뭐가 그리 급하냐. 이것이 민생 현안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연말도 있고 내년 초까지도 있고 시간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근데 좀 천천히 하자는 거죠.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그거는 된 한 거예요? 명이 저희들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4명을 추천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좀 서로 뭐 또 개인 간에 그 안 맞을 수 있죠. 아무리 야당 추천 몫이어도? 아무리 야당 추천 몫이어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 여당이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이 오히려 비토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가 국회의장 중재로 다시 열리긴 하지만 지금 두 분의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회의도 뭐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저도 않은데. 이제 제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예. 그 뭐 공수처 대한민국에서 공수처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뭐 북한의 보위성 그래 히틀러 뭐 그때 게슈타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잘못되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제가 늘 드리는 8글자인데요. 과유불급 오바금지. 예. 그래서 그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비판하시면 오히려 그 역작용만 벌어집니다. 예. 지금 추미애 보면 알지 저도 제 얘기하죠 이제. 예.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건 추미애 장관 2탄이 될 거다 공수처장이 지금 그 그보다 말씀하시는 세다, 건 훨씬. 더 세다. 자, 이찬희 지금 대한변협 회장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내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저희 출연합니다. 예, 오늘 회의 끝나고 출연을 하기로 지금 약속을 한 상태라 내일 그분을 통해서 좀 생생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고 박용진 의원 상한가 하한가 가죠. 네, 오랜만에 들썩들썩 두근두근한 소재를 뽑아왔습니다. 뭡니까? 상한가인데요. 코스피 2,600 돌파. 아, 코스피 주식 좀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가 없으시죠? 그러나 제가 어쨌든 자본시장 관련해서 다루는 네. 정무위 소속이고 예, 예. 올해 국회의원 하면서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꺼냈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공매도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정말 원선이 자자한 제도예요. 맞아요. 그 때문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이른바 뒤통수 맞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 공수처에 대한 제한법을 많이 냈습니다. 이 법이 어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됐어요. 공매도.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앞에 공수처 얘기를 두 분이 한 15분 예, 하셔가지고 지금 입에 붙으셨어요. 아, 예, 공매도. 저도 예.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앞에 공짜가 서로 다르죠. 그런데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 국회가 여야가 같이 마음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서 이 공매도 제한 금지를 통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겠다.
박용진이 요거 부분명히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예. 지금 코스피 2,600을 돌파하면서 어쨌든 뭐 우려도 있고 합니다만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건 아직도 한국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기업의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로 상장사들의 대부분이 재벌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재벌 총수 일가들이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운영 방식이라든지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특히나 해외 투자자들이 제대로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2,600 올라가는 건 우리 많이 유동성이 많이 풀린 이유도 있습니다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이 좀 잘 되고 있네, 잘 될 것 같아 이런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예, 상당히 최근에. 크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지 해외 투자자들 혹은 분석가들 큰 손들이 하는 얘기는 한국이 지배 구조만 좀 잘 명확하게 되고 합리적으로 개선되더라도 이게 더 올라갈 거다. 코스피 3,000은 돌파한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예.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다음에 금융 지배 구조와 관련된 개정안을 제가 21대 들어서자마자 짜라락 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박용진 코스피 3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정부안으로도 또 나온 게 뭐냐면 지금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답답한 건 또 여기서도 공수처 할 때처럼 비슷한 야당의 침대 축구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하는데요. 법사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 상법 개정안을 막고 있고 어제 정말 황당했던 건 원래 선출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법안이 먼저 토론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공매도 법안은 지금 이제 소위에 들어가서 논의가 시작됩니다만 제가 냈던 삼성생명법 그리고 상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이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법안들이 다 지금 야당의 반대로 논의를 못해요. 자, 박성중 의원님 말씀 좀 들어야겠네요. 뭐 저도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찬성이고요. 예. 국내 뭐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공매도 금지는 여야 다 합의하에 찬성 같습니다. 저한테도 우리 지역의 관내 주민들께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경제 3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또 금융그룹 감독법 관련해서는 이것이 물론 우리 박용진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옛날 박근혜 정부 그 이전 정부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새로운 3법으로 상하 코스피 3,000 법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명명하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그다음 진대 축구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합니다. 일반적인 것도 하지만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그래도 삼성이나 LG나 SK나 이 세계적인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룹들이 그냥 완전히 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이 국내 시장이 적은데 일본, 미국 다른 데 같이 큰 국내 시장을 가지고 외국과 경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용진 의원과 같은 의견이시고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고 또 우리 내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금융그룹 감독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3% 특수지배구조 3% 문제라든지 그다음 다중대표 소송제라든지 이런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또 기업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논의를 하자는 당론이 다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그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익을 얻는 건 기존에 이익을 얻던 기득권된 세력들이고요. 우리 새로운 사업자들, 하청 구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량한 투자자들 다 피해보는데 왜 정무위에서 야당 간사가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논의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법안이 제출됐으면 논의를 해야죠. 제가 가방이 간사인데 참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논의를 딱 올려놓으면 지금
인원이 숫자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아, 인원. 그러다 보니까 의결로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법안 상정을 상당히 지금 제한하고 있는 그런.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뜨거운 뉴스닥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박성중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